자, 오늘은 지구의 기후변화 보자.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 나타나는 대략 한 30년 정도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야. 반면에 기상은 잠시, 짧은 기간 기억해놓고, 고기후, 지질시대의 퇴적물, 화석, 나무의 나이테, 빙하 등을 연구해서 알아내는데, 자, 이산화탄소량, 메테인량, 기온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왔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양이 많았던 시기는 기온이 높았다. 기억해놔. 다시 이산화탄소 CH4, 메테인이 많으면 기온이 어떻다고? 그렇지, 높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기온 변화의 원인이 된다. 연구 방법, 빙하를 이루는 산소 동연소 비율. 자, 질량수 16인 것과 질량수 18인 게, 자, 어떤 비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 비가 낮을수록 기온이 낮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 중에는 16인 질량수를 가진 놈과 18인 질량수를 가진 놈이 있는데, 18이 16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증발하기 어려워. 자, 기온이 높을 때는 수면에서 질량수 16인 산소와 질량수 18인 산소가 모두 활발하게 증발하지만, 기온이 낮을 때는 18의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다에 질량수 16인 놈이 있고 질량수 18인 놈이 있는 거야. 이게 물 분자야.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있는데, 기온이 높을 때는 둘 다 모두 활발하게 증발. 자, 기온이 높을 때는 둘 다 모두 활발하게 증발을 해. 반면에 기온이 낮아지면 얘의 증발량이 적어진다고. 얘가 줄어들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아져. 얘가 줄어드니까 기온이 낮으면 얘의 비율이 대기 중에서 작아지는 거지. 대기 중에서. 반면에 해양 쪽에서는 얘의 비율이 높아져. 해양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다시 기온이 낮아지면 대기 중에서는 질량수 18인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 바다에서는 더 많아진다. 자, 자세히 보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을 때, 메테인이 농도가 높을 때 기온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고 메테인도 농도가 낮으면 기온이 낮아졌던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기억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기온이 높을 때 많다. 자, 거꾸로 말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거다.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을수록 산소, 동연소 16인놈과 18의 비율도 낮아져. 기억해. 아주 중요하다. 기후변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라 기온이 변한다. 에너지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다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걸로 구분한다. 기후변화의 원인. 다음, 자연적인 요인은 다시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자, 이걸 배울 거다.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지구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변하는데, 세차운동, 지구의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팽이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럼 얘 팽이 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쓰러지기 직전에 팽이 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축이. 자, 이게 13,000년마다 경사방향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반대가 돼. 자, 지금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23.5도 길어졌는데 13,000년 뒤에는 반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해. 그러면 현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원형 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어.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멀어. 가까운 쪽을 근일점, 먼 쪽을 원일점이라고 해. 이때 지구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이야. 남반구는 여름이고, 반대로 가면 자, 북반구는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는 겨울. 그래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일점에서 우리는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인 거야. 그런데 세차운동으로 의해서 자, 자전축이 반대로 가버린 거지. 이렇게 13,000년 후에. 그러면 여름이 된다고. 여기가 북반구가.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겨울이 돼.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름에 원일점이 있고
겨울에 근일점이 있어. 자, 그런데 세차운동에 의해서 겨울에 원일점을 간다고? 그러면 겨울이 더 멀어지니까 기온이 낮아져. 그 다음에 여름에 근일점을 가니까 기온이 더 높아져. 자,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연교차가 더 커지는 거야. 연교차가 커진다. 기억해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여름이 되고 낮을 때 겨울이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반대로 나타나고요. 현재 북반구의 계절 원인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여름에 멀고 겨울에 가까워. 그런데 13,000년 후 북반구의 계절은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여름에 가까워지고 겨울에 멀어져. 여름에 가까워지니까 더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에 멀어지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연교차가 커진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에 기온이 낮아져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기억해놓고 ppmv란 말이 있는데 part per million 볼륨이야. ppbv part per million 볼륨. 부피로 나타내는 물질의 비율로 ppmv는 공기 부피의 10의 6승분의 1. 자, 이건 빌리언이니까 10의 9승분의 1이야. 근일점, 지구의 공중궤도상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 원일점은 지구의 공중궤도상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장 먼 지점. 멀 원자? 가장 멀다. 가까울 근자? 가장 가깝다. 오케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자전축은 현재 23.5도 길어져 있고 약 41,000년을 주기로 21도에서 24.5도 사이의 기울기가 변해. 기울기가 커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해서 기온의 연기어차가 커진다. 기억해놔. 자, 현재는 23.5도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자전축 기울기가 24.5도로 커지면 보통 여름에 태양고도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24.5도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지면 태양고도가 더 높아져. 그래서 입사하는 태양 복사능이 많아지면서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 버려. 그 다음에 겨울에는 태양고도가 더 낮아져. 원래 겨울에 태양고도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져 버리니까 북반구에서 태양고도가 더 낮아진다고. 그러면서 겨울에 기온이 더 내려가. 자, 원래 여름의 기온이 이 정도고 겨울의 기온이 이 정도였어. 근데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니까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의 기온이 내려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연교차가 커진다. 기울기가 커지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기억해놓고. 자, 만일에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졌어. 그러면 여름에 태양고도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더 낮아지는 거야. 겨울은 태양고도가 더 높아져. 원래 이 정도 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태양고도가 더 높아져서 원래 겨울에 고도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태양고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고도가 낮아졌으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태양고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이 올라. 원래 여름의 기온이 이 정도고 겨울의 기온이 이 정도여야 되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여름에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 자전축의 기울기나 방향이 변하면서 계절에 따른 태양 복사량이 변하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1년 동안 받는 총 복사 에너지 양은 일정하고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다.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 지구의 공전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긴 타원면으로 변합니다. 공전궤도의 모양에 따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는데요. 그러면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합니다. 자, 타원궤도를 현재 들고 있어요. 그러면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겨울이 멀어져요. 그럼 원래 여름의 기온이 여기였고요. 겨울의 기온이 여기였어. 이만큼 연교차가 난 거야. 그런데 원형궤도로 바뀌면서 여름이 가까워졌지, 그치?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여름의 온도가 올라가. 겨울은 더 멀어졌죠.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면 연교차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기억해놔? 다시 거꾸로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가면 연교차가 작아지겠지, 그지? 자, 20률이 커질 때 그러면 원형에서 이렇게 타원형 궤도로 갈 때 그러면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는 태양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멀어졌죠? 겨울은 가까워졌죠? 그러면 여름에 멀어지고 그럼 기온이 떨어지겠죠?
겨울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죠. 그러면 연결체가 작아진다. 다음 20일이 작아질 때야. 20일이 작아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로 가고. 그럼 여름은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고 겨울은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연결체가 커질 거야.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 원일점 지구는 태양에 가까워지고요. 북반구가 겨울일 때 지구는 태양에서 멀어져.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여름일 때 기온이 올라가고 자 겨울일 때 멀어지니까 기온이 내려가서 연결체가 더 커지는 거야. 밀란코비치 주기. 밀란코비치는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20일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빙하기와 간빙기 등 기후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밀란코비치 주기는 20일, 기울기, 세차운동을 합성해서 전체적인 지구 기후변화를 체크해 나간 거야. 자, 극대기와 극소기. 태양의 흑점수는 11년 주기로 증가하며 주기 중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를 극대기, 가장 적은 시기를 극소기라고 합니다.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증가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태양의 흑점수 변화. 흑점수 변화가 거의 없던 때가 있어요. 이걸 소빙하기라고 합니다. 소빙하기 1645년부터 1715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기온이 매우 낮았던 시기로 흑점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극대기, 극소기, 극대기. 이게 대략 11년 주기다. 20일이란 건 공전 궤도 모양이 납작한 정도로 20일이 클수록 납작한 타원이고 20일이 작을수록 1에 가깝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우면 1이고요. 찌그러질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지구 기후변화, 지구 내적인 요인, 지표면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등에 의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이 변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해서 기온이 높아져요. 숲에 나무를 베어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반사율이란 건 입사량분의 반사량 곱하기 100이고요. 투과율은 입사량분의 투과량 곱하기 100입니다. 대기의 투과율 변화, 큰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하므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화산 분출과 대기의 투과율 및 기온 변화. 엘치촌 화산이 분출했을 때 투과율이 떨어졌죠.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역시 투과율이 떨어집니다. 기온 편차. 화산재가 분출되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대기 투과율이 감소되고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됩니다.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에너지 감소해서 기온이 하강돼요.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됐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투과율이 떨어지면서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적어진 거예요. 반사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화산재 분출되고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대기 투과율이 감소됐어. 반사시켰으니까 들어오는 게 적어지겠지. 지구 반사율 증가되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감소되면서 기온이 하강됐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르 화산 폭발로 다음에 유럽의 여름이 사라졌고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0.4도나 낮아졌대. 낮아진 거 확인되지? 수륙 분포의 변화.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고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의 변화가 일어나고 해류의 변화 등이 일어나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대륙과 해양은 열용량, 비열, 반사율이 달라. 열용량은 얼만큼 열을 많이 수용하느냐. 비열은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얼만큼 온도 변화가 큰가 적은가. 다음 반사율이 다르면 유도별 수륙 분포에 따라 에너지 출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가 변해요. 자, 열용량 비열에 관한 얘기는 따로 올려낼 테니까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판기아 형성. 대륙 내 건조한 대륙성 기후지역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판가가 형성되면 대륙이 하나가 됐죠. 해안이 적어져요. 그래서 대륙 내부에서 건조한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해양지역이 많아지죠. 그죠? 판기아 분리. 해양성 기후지역이 늘어났고 겨울엔 온난하고 여름엔 시원한 지역이 증가했다. 해령에서 판이 멀어지며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열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어 기온이 상승한다. 해류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된 후에 북극해로 유입되는 대서양의 따뜻한 표층해류가 감소해서 북극 부근에 빙하가 형성됐어. 그전에는 해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열을 공급해줬는데 자, 여기가 막히면서 자, 여기 빙하가 생겼다는 뜻이야. 열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생물의 변화. 호흡량과 광합성량 변화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이 변해서 기후가 변합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아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의 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순환의 변동이 일어나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표면의 반사율, 빙하가 크네요. 51, 70, 침엽수림 8에서 15, 토양은 5에서 40, 아스팔트는 4에서 12, 콘크리트는 17에서 20이다. 자, 그럼 빙하가 많아지면 반사율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거야. 자, 아스팔트가 많아지면 반사율이 적으니까 자, 반사율이 줄어들면서 기온이 높아져.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 온실기체 배출, 화석연료 연소 등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기온을 높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요. 온실기체에 해당되는 거 외워두세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이 있으며 지표광출하는 적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자, 이 온실기체는요, 가시광선을 잘 통과시키는데 지표면이 방출하는 적외선 영역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산화탄소예요. 에어로졸 배출,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로 대기 중에 배출된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구체의 입자입니다. 얘네들은 지구 기온을 낮춘다. 대기에 떠있는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고 구름 생성에 응결력으로 작용해서 구름량을 늘려요.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연탄재를 하나 놓고 굴리면 쉽게 만들어져. 마찬가지로 응결핵이 있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잘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잘 형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 반사율 증가되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되면서 지구 기온이 하강됩니다. 사막화, 과도한 경작 등으로 사막 환경이 확대되는 현상, 사막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사막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산림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하여 농경지를 확장하거나 포장도를 건설하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해서 기후가 변합니다.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다시 한번 정리하자. 태양의 남중고도,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있을 때 고도로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지표를 받는 태양복사량이 증가하고 남중고도가 낮아지면 지표가 받는 태양복사량이 감소해요. 남중고도를 판단하여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관측자 이렇게 서 있겠다, 그지? 다음 남반구는 지평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관측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남중고도가 이 정도, 남반구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란 뜻이야. 자, 빛이 이렇게 입사되면 이런 식의 지평선이 형성돼요. 그러면 남중고도가 낮아진 거고요. 자, 남반구는요,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되죠? 관측자 이렇게 서 있을 거고요. 그럼 남중고도가 높은 겁니다. 이럴 땐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에요. 세차운동, 자전축 경사방향이 반대가 되면 여름과 겨울에 나타나는 지구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반대가 된다. 자, 우리가 현재 이렇게 23.5도 길어져 있어. 그러면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요. 자,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근데 자전축이 반대로 됐어. 그러면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거야. 다시 남중고도가 높죠. 남중고도가 낮죠.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일점에서 여름이고요. 여름의 기온이 이 정도 됐어요.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근데 보니까 겨울에 멀어졌죠? 그러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름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됐죠? 북반구에서 있습니다. 다음 남반구 한번 보자. 남반구는 여기 남중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겨울이고요. 여기가 여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중고도가 높아졌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고요. 남중고도가 낮아졌네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여름에 기온이 높죠. 겨울에 기온이 낮죠. 평상시가 이렇게 됩니다. 연교차가. 이번에는 여름이 멀어졌어. 그럼 여름의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이 가까워졌네. 그지?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그럼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야. 보이지? 자, 그러면 다시 자, 평상시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야.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의 근일점으로 오죠. 북반구는 여름의 근일점에 와요. 그러면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의 기온이 내려가서 연교차가 커진다. 남반구는 여름이 멀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져. 여름은 멀어졌으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은
가까워졌으니까 기온이 높아지면서 연교차가 작아진다. 기억해놓고. 지구 자전축기 기울기 변화. 원래 23.5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24.5도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아져.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인데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이 올라가죠. 그죠? 겨울은 자전축이 더 오른쪽으로 길어지니까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 그래서 겨울은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집니다. 다음,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름에 남중고도가 낮아져요. 겨울에 남중고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낮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럼 원래 여름이 여기고 겨울이 여긴데 여름에 남중고도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져. 겨울에 남중고도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진다. 공정지도 20일의 변화. 여기가 원래죠.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져요.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올라가. 겨울은 이렇게 간 거니까 멀어져. 그러면 겨울의 기온은 낮아지는 거야. 그럼 원래 여름이 여기였고 겨울이 여기였는데 원래보다 여름이 온도가 높아지고 겨울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연교차가 커져. 북반구는. 그래서 타원에서 원궤도로 갔을 때 자,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진다. 자, 이번엔 남반구 보자. 남반구는 여기가 겨울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여름이네요. 자, 그런데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겨울의 온도가 올라가요. 겨울의 온도가 올라가고 여름은 멀어졌네요. 여름의 온도는 내려가요. 그러면 여름은 온도가 내려가고 겨울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연교차가 작아진다. 자, 이제 반대로 가봅시다.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반구 여기가 겨울이고요. 여기가 여름입니다. 그러면 자, 원에서 타원으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와요. 그럼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겨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얘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여름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여름은 온도가 내려가고 겨울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연교차가 작아지네. 그지? 그래서 북반구 연교차 작아진다. 자, 남반구를 보자.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야. 요쪽이 겨울이야. 그러면 여름은 가까워졌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겨울은 멀어졌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연교차가 커집니다. 여름은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은 온도가 작아지고 그러면 연교차가 커져요.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 23.5도에서 커지면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우리나라 북반구죠. 그려봅시다. 자, 태양이 여기 있고요. 타원궤도고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름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겨울이에요. 자, 기울기가 더 커졌대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름은 태양고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은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원래 여름의 기온이 여기고 겨울의 기온이 여기인데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